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입니다. 12월 2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브리핑은 내일로 미룰게요. 부동산 시장 진돗개 하나 발령. 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진돗개 하나 상황에 대해서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동네 럭키 마이너스 38% 폭락. 12.95까지 갔던 것이 8.16으로. 대연파크 프로주어 마이너스 37%. 롯데 낙천대 마이너스 32%. 40%에 근접하는 거래들이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괜찮아. 이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볼 문제는 아닙니다. 거래가 재개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이 이뤄지더라고요. 자, 요 제목에 붙여본 진돗개 하나는 국지적인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돗개 하나, 이게 제일 센 거거든요. 진돗개 하나.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말들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다음 대포권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에요. 전시 상태로 갑니다. 카크트 피스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전면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2023년이 되면은 이제 전면전으로 접어들 것 같고,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국지적인 위협 상황, 진돗개 하나 발령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왜 제가 진돗개 하나라고 붙였냐면은 대출금리 변경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12월 26일자로 지금 발행된 건데요. 고정금리로 했던 것이 변동으로 바뀌는 것. 이거 시간 5년 고정 이후 변동 아니에요? 은행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대출 상품 설명서,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신 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출 상품 설명서에 보면은 금리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시장 상황이 변동하면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금리가 2.5%에서 4.5%. 근데 4.5%도 지금 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끊었습니다. 청주 상당 신용협동조합.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 뿐이지 다른 곳들도 속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진돗개 하나 발령될 만큼 우습죠. 제가 2017년부터 집 샀던 사람들 안정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집값 한창 비싸게 샀을 때 2020년, 21년 이때 샀던 사람들이나 위기를 맞이하지, 우리 옛날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고정 이후의 변동으로 지금 속속 전환되시는 분들 위기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 이전에 3%의 대출 금리였던 것이 갑자기 6%로 껑충 뛰어 올랐던 현상. 근데 이게 한번 올랐던 걸로 끝이냐? 아니죠. 1월 달에 또 하루는 금리 인상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변동이 시작되는 게 무섭지, 변동으로 적용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변동된 적용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면 무서운 금리를 물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금리 높아지는 거 이를 악물고 버티려고 하면 버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버티지 못할 만한 요인이 생기더라. DSR 비율, 요거 은행에서 1금융권 40%, 차주별 DSR 40% 맞춰야 되죠. 과거에 어땠냐면, 전 40% 적용된다고 하길래, 무시무시한 놈이 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는 차주별 DSR이 아니었어요. 대출 받는 개개인에게 4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은행에 40% 비율을 맞추면 됐었어요. 누군가는 DSR 비율 20%로 대출을 받아가요, 한 사람이. 그럼 또 다른 사람은 60%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죠. 차주별 DSR 적용됐습니다. 작년에 차주별 DSR이 적용되었어요. 누구든지 대출 상품이 이제 변동금, 이제 고정에서 뭐 변동으로 바뀐다든지 갱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과거에 많이 빌렸던 돈, 이자 좀 더 갚으면 되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DSR 40%를 맞춰야 됩니다. 원금 일부 탕화하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대출금리만 고정만 되어 있어도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왜? 이거 신용대출과 주담대 같이 받는 사람 비율 70%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대출 받은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때 원금은 그대로지만 이자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DSR 비율은 막 80%, 막 90% 수준까지 치솟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원금 일부 상환하라 그럽니다. 다 갚으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하지? 그러면 일부만 갚아. 나머지 40% 초과하는 부분, 그거는
그래, 내가 좀 봐줬다. 중금리로 바꿔줄게. 한 12%짜리 이런 금리를 제한합니다.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카크트 피스톨 총알 장전해 놓는 상태예요. 요거 카크트 피스톨 장전된 권총이라는 뜻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내놓을 대책 웬만한 거 다 내놨다. 규제적 다 풀어줬다. 대출은 좀 못 푸는 부분이 있지만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을 많이 내놓더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총알은 많이 썼어요.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알 별로 없어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제가 요거 10개월 전이네요. 10개월 전에 요거 은행이 주담대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네요 라는 영상을 다뤄뒀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이병철 가게도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 농경지, 이 목숨줄과도 같은 이 농경지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소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더라. 어제 요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 위기 상황은 괜히 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견되어 있다면 누구나 피할 수 있겠지만 예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마구마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IMF 때 한창 때 금융 불안지수가 100까지 올라갔어요. 리먼 사태 때는 60까지 올라갔어요. 요거 지금 20까지 와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이거 갑니다.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80까지만 간다 손 치더라도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락입니다. 리먼 사태 때 어땠나요? 2008년경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이 수도권을 초토화시켰던 강남이고 뭐시고 막 마이너스 50% 하락까지 불러왔던 그 하락보다 더한 하락이 다가올지 모르겠다. 무섭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거 영상 하단 부분에 제가 참고로 만드는 영상,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그리고 돈보, 아실, 아파트 투미, 한국부동산원 등등 영상 하단 부분에, 제목 하단 부분에 눌러보시면은 제가 참고하라는 사이트가 다 나와있고, 후원 계좌도 나와있어요. 후원 계좌 요거 여유되시는 분은 제가 영상 요거 며칠만 노출시킬게요.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떨 때는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달 쎄 빠지게 작업하면은 조회수가 한 30만 개 정도 나오려나? 이것도 최근에 유튜브가 버퍼를 넣어줘서 그렇지 보통 조회수가 한 6천, 7천 정도 나오면은 조회수 한 20만 나와요, 한 달에. 그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막 20만, 30만 우습게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있던데, 저 부분 지나가고요. 자, 매도 물량. 오늘 목요일인데 조금 근래 달라졌어요, 흐름이. 목요일날 물량이 소폭 감소하는 흐름. 하지만 금토도 물량이 빠지는 흐름. 매물은 줄어들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요. 부산의 아파트 몇 개 정도 되나요? 곧 있으면 한 80만 개 되죠? 대구랑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서울에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될까요? 서울에는 아파트가 한 180만 개 정도 됩니다. 서울의 인구 얼마? 950만. 부산의 인구 얼마? 330만. 한 3배 정도 인구 차이 난다고 했을 때, 인구 대비를 환산해 봤을 때, 부산은 한 240만 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환산해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인구수로 환산해 봤을 때, 부산의 아파트 적다면 적고, 많다면 또 무지 많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남천자 분양가가 거의 둔촌주공급으로 나왔죠. 이 아파트 개수가 좀 사실 많이 차이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자, 전세 물량 오늘 소폭 증가해서 18,850건이 넘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또 며칠간 줄어들 거예요. 월세 물량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11,390건. 전체 임대 물량도 최고치를 갱신해서 3만 건을 훌쩍 뛰어넘어 있는 모습. 아마 올해 마무리는 3만 건 이상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34건. 자, 이제 규제 해제 효과, 조성 대상 지역 효과, 3개월의 효과가 다 끝이 나갑니다. 직거래 비율 높아지고 있죠. 증여성 거래라든지 뭐든지 할 거면 일단 증여는 오래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죠. 근데 내년에 만약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증여도 값이 더 싸질 때 하면 무조건 증여세 무조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증여해놓고 그 수증자가 이것을 당장 10년 내로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10년 내로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내년에 증여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5년 내로 팔 것 같다. 그렇다면
요때 지금 증여를 서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날짜가 다가서 증여성 거래는 뭐 증여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시점이고, 매매 증여성 직거래 비율 나타나죠. 도대체 직거래는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는데, 보통 가족 간의 거래가 제일 많고요.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당근에도 보니까 아파트 매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래량 오늘은 좀 적은 편이지만, 아무튼 요 근래 들어서는 다시 11월 달 대비는 거래량이 좀 늘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네 럭키 1983년 몇 살인가요? 나이가 40살이 다 됐습니다. 40살. 근데 동네 럭키까지는 괜찮다 칩시다. 그 이후에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이거 고층 아파트들 많잖아요. 한 20층 가까이 되는 15층에서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 본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과연 재건축 재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에 저층 아파트들 성공했던 사례들, 아파트 오래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 이런 것이 먹혀질까요? 그런 거 쉽지 않아 보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하기 힘들 것 같아 라는 느낌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네 럭키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37% 빠졌던가요? 같은 10층이에요. 같은 10층. 엘크루 블루오션 46평형 대형평형 가격 10% 조금 더 빠졌고요. 해운대 중동 경동 하나메르빌 80제곱미터 가격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지는 모습. 자동 LG 아파트 얘도 계속 근래에 많이 빠지죠.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빠지는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 이편한 세상 화명일수도 종종 거래 나타납니다. 8324. 네, 매매가 전세가가 역전됩니다. 매매가 전세가 역전됐어요. 구서동 쌍용예가 1단지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대형 평형들도 거래가 제법 나타나면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파크 푸르죠. 한 35% 정도 하락해서 8억짜리가 5억으로 3억, 안전자리에서 3억이 날아가는 것, 그 흔한 일이라서, 네,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맞닿아 버렸습니다. 롯데낙천제도 가격이 30% 이상 하락했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형국. 명지동 극동 스타클래스 39평형 가격, 평당 1,000만원이네. 평당 1,000만원. 네, 명지동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한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역전될지도 모르겠다. 해운대 파크맨션 17평형 가격 한 15% 정도 빠졌고요. 저층 아파트들은 그래도 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괜찮겠지만, 고층 아파트들 무한정 용적률 다 올려주는 정책만이 과연 답이 될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와중에 밀집도 높여주고 안쪽에 사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좀 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금 주공 3단지 25% 정도 빠졌고요. 가격 아랫부분으로 날아가면 이제 빌라왕 말고 오늘 대구 방송에도 한번 언급은 해드렸는데 갭왕이라는 표현 어딘가요? 네, 조금 내려갈게요. 앞부분이 좀 길어져서 뒷부분 살짝 내려갈게요. 이 가격 보시면은 거의 1억 7천까지 갔던 것이 1억 5천으로 빠진다. 이런 거 갭으로 투자하기 딱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과거에 한 1, 2천만 원만 들어가면 0.1에서 0.2억, 0.1에서 0.1, 2천만 원만 들어가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죠. 한 1억 지고 있으면 아파트 한 10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 투자 카카오 그런 채팅방 같은 데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 지인도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이런 거 갭 투자 1억 2억 가지고 했습니다. 왜 지켜보니까 놈들은 몇억 갭 차이 나는 거 투자해가지고 몇 억씩 버는 모습을 봤는데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야, 그렇다면 나는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뽑아내야지. 뽑아내는 것만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잃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잃을 수 있는지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개방 이야기 한번 나옵니다. 개방. 참 언론에서 말도 참 지랄같이 지어놨습니다. 네, 이 왕은 무슨 왕입니까? 나중에는 갭 투자 사기꾼 이렇게 되겠죠. 투자의 성공과 실패, 투자와 투기를 구분짓는 것 뭡니까? 투자와 투기를 구분짓는 것.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투기. 빌라도 결국 나중에 100채, 200채 샀는데 그게 집값이 올랐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유능한 투자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투기꾼으로 비난받죠. 아파트 갭으로 여러 채 샀는 사람들 투기꾼으로 비난받습니다. 운때가 안 맞아서, 시기가 안 맞아서 개인 스스로는 그렇게 자책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냥 투기꾼인 겁니다. 그냥. 건당 거래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요게 꺾이면은 조금 위험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더 떨어지면 저것마저도 꺾이지 싶어요. 그나마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네. 30%, 40%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세에 살고 있을 때 자기 자본 비중 높았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전선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도 정말 영끌 전세예요. 영끌 전세. 은행 돈 박박 긁어가지고, 워낙 금리가 낮았으니까 박박 긁어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상위 20% 정도? 네, 그 정도는 자기 자본 비중이 높아서 이 사람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나마 이 중간 가격대 한 3억 부산의 중위 아파트 가격 정도의 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이마저도 바닥 나버리면, 그러면 또 누가 또 매수에 임할 수 있습니까? 매수에 임할 수 있는 계층, 젊은 계층들, 부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수도권으로 많이들 이탈해 나갔죠. 집값을 받쳐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지금 1100건 정도 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돈 냄새 맡고 움직이는 사람들 안 움직여요. 3억 미만 비중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근래 들어서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의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비중 근래에 높아지는 것 같지만 긍정적이지 않더라. 신고가 6억 이상이 아니더라. 분양권 거래량, 제가 표시 두 건 있었습니다. 요것도 한 3개월 그 이상 갑니다. 근데 거래는 늘어나는데 매물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물 개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매물 개수는 더 늘어납니다. 프리미엄이 오를 때는 매물을 걷어들여요. 프리미엄이 빠질 때는 매물을 너도 나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직거래 비율, 없던 직거래 비율도 서둘러서 지금 2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힐스테이트 4억, 고점 대비 2억, 2.6억. 아까 아파트 가격 3억씩 떨어지는 거 예산일이었듯이 프리미엄 빠지는 거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과거의 가격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매도에 임할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어쩌면 몇 푼이라도 남네, 요런 식의 각오로 임해야지 그나마 수익을 보존할 수 있지. 마이너스 프리미엄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11월 달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예년 평균 수준도 올라서지 못해요.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되었거든요. 2019년, 20년, 21년 전세 거래량에 훨씬 못 미치는 전세 거래량이더라. 내년 입주, 올해 했는 것도 아직까지 입주 덜 했는데 내년 입주 물량까지 나오게 되면 전세 물량 적체 현상은 더 심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거래량이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영사랑으로 임대아파트의 영향이 제법 큽니다. 전세 가격 많이 빠지는 곳 2억, 윗부분에 좀 신고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좀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고점 대비 2억씩 빠지는 건.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공명정대라고 크게 쓰여 있는 그 회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복도를 지나가면서 도저히 네 정의가 뭔지 아나? 내한테는 돈이 정의다. 전세 임차인이 이야기합니다. 돈 이거 차액 3억이네. 3억 돌리도 임대인아, 니는 정의가 뭔지 아나? 전세 보증금 제때 돌려주는 게 그게 정의다.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갭 투자했던 사람들, 특히 여러 채 했던 사람들 한 채가 무너지면 그 한 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채가 줄줄이 무너지는데요. 그게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길게 잡으면 한 1년 세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순조로운 이 흐름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시장이 막혀버리더라. 부동산이, 특히나 아파트가 왜 더 각광을 받았습니까?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거의 동산과 같은 취급을 받아왔죠. 근데 아파트가 부동산으로 인식되어지는 순간 그 가치는 더 절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도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올라가고 있고 4억 이상 비중 10% 아래로 지금 건당 전세 대금은 2억 2천 수준. 근데 2억 5천에서 2억 5천 이 평균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누군가는 그냥 비슷한 금액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은 한 1억씩 돌려주는 건 지금 예산일이더라고요. 이 평균보다는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3으로
체감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3으로 체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 한 4천만 원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거의 한 2.5 정도 곱하면은 거의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역대급으로 많아지고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하지만 전체 임대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 그건 얼마나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인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